클라인이 정신분석 역사에 공헌한 점이 뭔가? 이 클라인 이론 중에 가장 부각되는 기둥이라고 할 만한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 클라인이 정신분석 역사에 소개한 생후 첫 1년 불과 1006개월 편집 분열 자리는 그냥 생후 도달째부터 6개월쯤 때까지 영유아할 때 영화의 심리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뭐 저 무드 속에서 사는 분하고 내가 프로이드를 가르칠 때 유아 성환상과 연관해서 언제쯤 멋진 사랑을 해볼까 뭐 이런 결핍을 지닌 분하고는 삶의 질이 너무 다른 거야. 정신의 질감이 프로이드의 유아 성환상 거기 뭐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것을 마음이 공명되시는 분하고 오늘 안내할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에 공명되신 분. 근데 사는 세계가 매우 달라요. 그래서 오늘 안내해 드릴 이거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첫 1년 내지 첫 3년 동안에 경험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최초 순간에 도대체 기억도 나지 않는데 이 시기에 내가 무슨 경험을 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세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뭐 좀 강한 불안이 밀려온다던가 또는 뭐 대단한 피해의식이나 분노, 경로가 일어난다던가 심지어 뭐 나도 모르게 그냥 누구한테 한번 화냈는데 그 화내는 강도가 사람들이 놀랄 정도가 된 거나 심지어 문화현상이야. 혹시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잖아. 뉴스 같은 거 볼 때 저런 일이 발생했어? 뭐 이런 거 좀 센 뉴스들 있지. 강렬한 뉴스. 스캔들도 뭐 낭만적 스캔들이 아니라 섬뜩한 그런 거를 이해하는 아주 베이스는 도죠. 개인 내면의 심리와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도 오늘 이거를 제대로 소화하면은 이게 그런 데서 나온 거구나. 아이고 신문 기자들은 저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소리를 그냥 내질렀네. 여러분 신문 기자의 수준을 넘어서게 돼.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이라서 이게 여러분한테 이제 어느 정도 전달될지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나는 예전에 프로이드의 그 유아 성환상, 유아 성욕에 내 마음에 좀 걸려 있다라고 느껴가지고 프로이드 한 10년을 심취를 했었어요. 그 10년 동안 내가 강의를 하니까 내 강의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아 성환상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결핍이 있었는데 내가 그 결핍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그 어떤 센 인생의 자기 센 경험과 어떤 센 증상, 센 불안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나중에 보충해 주려니까 뭘 놓쳤나 했을 때 예전에 책을 봤는데 그냥 들어오지 않았고 나한테 공명되지 않았었는데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게 클라인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의 뿌리를 자세히 음미를 해보니까 내 안에도 저게 뭔가 뿌리가 있네 뭐 이런 느낌도. 하여튼 여러분 정신분석 공부는 내 스스로 내담자가 되고 또 내 스스로 상담자가 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클라인이 정신분석 역사에 남긴 참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거를 그동안 주목을 못했었지?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게 많은데 오늘은 요 두 가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디프레시브 포지션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자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음미하게 될 거예요. 이 자리가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리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쉬운 말로 학생 때 뭐 막 기성세대에서 막 불만 있어가지고 막 비난도 하고 막 그러잖아. 학생의 자리에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느껴져.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 보라고. 또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 또 선생의 자리에서 또 세상에 보이는 게 달라. 느끼는 게 다르고. 근데 이 자리라고 하는 게 묘해. 또 부모의 자리로 딱 갔으면, 근데 어릴 때 자리에서 느꼈던 게 또 망각되고, 또 부모의 자리에서 또 경험의 지각력이 달라.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건 되게 처음에는 사회학적으로 많이 주목받았는데, 뭐 막스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자리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이 편집 분열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완전히 그냥 괴기 영화 같이 또는 아주 격동적 드라마처럼 느껴져. 자리가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울 자리에 들어가면 또 이제 앞으로 오늘 설명해 드리겠지만 또 세상이 또 전혀 다르게 느껴져. 그 다음에 이제 오디푸스 프로세스로. 이 중간에 문지방 자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문지방 자리 못 들어보셨죠? 문지방의 가운데 저기 문지방이 있어갖고 찬바람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문 닫지 못하게 있어갖고 막 나가라면 나가, 들어오라면 들어와 하는데 막 양다리에 걸치고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것도 있어. 그다음 뭐 오디푸스 자리, 발달 자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가에서 주로 이 자리를 대단히 중요시하는데, 너의 마음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 어디 있으세요? 그걸 알면 도토께.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영화에도 나오잖아. 현재 네 마음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실 때 그 자리를 자각하는 순간, 내가 이 자리에서 세상을 이렇게 경험했었구나 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갖고 자리를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던가, 또 물 밖에서 동굴 속에서 햇빛 있는 곳으로 나오던가, 그래갖고 딱 나오면 비로소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이고 이런 거 있지. 이게 메타포인데, 편집 분열 자리와 오늘 우울 자리, 세상을 경험하는 두 가지 중요한 자리를 멜라니 클라인이 인류사에 남겼어요. 이거 자신이 다 겪은 거야, 사실은. 이거 겪지 않고 이건 남길 수가 없어. 자기가 체험하고서 계속 갖고 있자니 불편한 거를 정리해야만 인생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거 몇십 년 동안 이 사람 정리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정리한 거 2시간에 정리해 봅시다. 요 지도는 뭐냐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 태어날 때 마음 상태. 요거는 프로이드의 본능 역동론을 나름대로 개성해가지고, 태어날 때 삶의 역동과 죽음 역동을 갖고 태어난다.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아무튼 죽음 역동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리비도 또는 에로스 에너지예요. 요거는 죽음 역동이에요. 파괴 역동이라고 해도 되고, 오케이? 이게 지금 혼재된 상태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삶의 역동은 뭐 에너지를 주고 그러는 거라서 별 문제가 없죠. 나한테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요 죽음 역동, 요거는 처리하기가 간단치 않아요. 가시 같아가지고. 이게 찔리면 마음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깨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하여튼 생후 2, 3개월을 따지기도 하고, 하여튼 사실은 생후 얼마 이후부터 이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태어날 때 초기에
이 상태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변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정신의 자아 기능이 작동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죠? 자아 기능이 여러분 영유아한테도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정확히 한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이 양반이 주로 포인트하는 게 2, 3개월을 얘기를 하는데 2, 3개월 이 편집분열짜리가 이렇게 이미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2, 3개월이면 자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자아의식은 아니에요. 자아의식은 우울자리부터 시작돼요. 자아의식은 소위 말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나 있죠? 뭔가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 지각이 생긴 다음부터 소위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태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씨앗 같은 그런 자의식의 그렇죠. 씨앗 같은 게 그때 이미 생긴다는. 그렇죠. 그게 이때부터 생겨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여기 가령 요 전에는 요 편집 분열자리에는 그 이미지로 보면 딱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여기 이분을 바라볼 때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 그리게 되잖아. 연속적으로 머리 있고 이게 이미 통일된 지각을 갖고 있는 거야. 한 개체에 대해서. 이거는 어른이 보는 방식이야. 그 아이는 이 대상을 바라볼 때 제일 좋아하는 부분 하나 딱 초점을 해보세요. 그러면 코만 보이고 입만 보이고 눈만 보이고 보고 싶은 것만 봐. 부분 지각이라는 거죠. 부분 지각.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로 통일된 형상으로 지각되지 않아요. 이건 어른이 지각되는 방식이라고. 오케이? 또 뭐 이 양반이 뭐 힘 있는 엄마 이렇게 하면 주먹만 보일 수도 있어. 오케이? 자기 인생에 부각되는 지각만 같이 통일대로 하나로 이분은 이분이다라고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울자리부터 시작돼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핵은 6개월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6개월 이전 얘기야. 태어나서 6개월 전. 요 자리. 요 그림을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 편집 분열자리의 정신 지도입니다. 정신 지도가 이러이러한 지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삶의 역동과 죽음 역동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요 영아 상태의 자아가, 이게 그냥 에고가 있어요. 아무튼, 아직 에고라고 할 만한 뭐가 있는데, 정신작용이 이제 작동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가 간단치 않아져요. 왜냐면 이게 하고 이거하고 섞여 있으면은, 자, 이것도 참, 이 심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하고 옆에 있다. 여러분, 원시 인류의 심리하고 영화의 심리는 유사하다고 그래요. 원시 인류 또는 영화의 심리 또는 좀 정신이 아주 연약하고 민감하고 미발달된 사람은 여기에 삶의 욕동의 모델과 여기 파괴 욕동의 모델이 같이 있다. 가깝게. 손 한번 잡아볼래요?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래, 오케이. 이걸 어떻게 느낄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비유예요. 둘 중에 하나 악마가 돼야 돼. 알았지? 천사와 악마가 옆에 있어. 거기다가 손을 잡아.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느낄까? 신나서 그걸 누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영아와 원시 인류가 느끼는 방식. 이게 지금 같이 있잖아. 섞여 있잖아. 이러면 이거 전염될 수도 있어. 오케이? 이게 더 세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전염이라고 하는 거. 가까이 있으면 전염된다. 이게 원시인의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옛날에
왕한테는 접촉타부가 있었지. 절대 오염될 만한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접촉하지 못하고 다 걸러내. 그 장치를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집단의 사활을 갖고 있어. 자, 이게 원시 인류의 방식이라서 좋은과 나쁨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전염되고 이 좋음이 손상될까봐 불안해지는 거야. 손을 잡는다? 상상 못해. 천사 악마가 어떻게 손을 잡아? 그럼 천사가 더 이상 천사가 아니던가? 아무튼 내가 아는 그 천사는 아니야. 더 이상 아니야. 그리고 또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 내가 너무너무 증오하는 대상이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분이 너무너무 증오하는 그 대상하고 가깝게 계시네. 기분이 어떨까? 제가 너무 싫어하는 대상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상에게 가면 제가 어떻게 느끼냐고. 엄청 열받게. 오케이, 그렇게 해요. 표현을 잘했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한 10배쯤 증폭하면 돼. 내가 어른인데도 열받잖아. 영화는 어떻게 될까? 하나밖에 없는 내 유일한 그분이 너무너무 증오스러운 그분하고 가깝게 계시네. 애가 어떻게 되겠어? 불안해 못 견디. 네, 그런 거야. 역은 성립되기 어렵습니까? 거꾸로 X가 O에 포함될 수 있는. 의 심리에서는요, 그쪽으로 작동되는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물론 소위 말해서 전능한 신은 모든 악마도 제압하고 다 선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아가 그거는 강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아가 되게 약한 사람한테는요, 나한테 유일하게 좋은 그 대상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역동과 죽음 역동이 가까이 이렇게 혼합 혼재 섞여 있는 거는 못 견뎌요. 그래서 좋은 대상을 지키고자 좋은 대상 또는 이게 삶의 역동, 그리고 좋은 대상이 다 포함돼요. 지난 시간에 내적 대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지키고자 파괴 역동 또는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을 떨어뜨려 놓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삶의 역동이자 좋은 대상, 이건 파괴 역동이자 나쁜 대상을 뜻해요. 그 육동하고 대상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다른 건데, 이걸 처음에는 욕동부터 시작해요. 욕동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대상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삶의 욕동을 이 대상한테 투사하거나 투사적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 대상은 내 인생을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대상으로 지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예, 이렇게 갖고 이걸 다시 투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내사하게 된다. 갖고 내사는 다른 말은 내면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좋은 대상에 대한 내적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너 오브젝트. 그러니까. 네, 이건 아우터 오브젝트. 오케이. 그래서 좋은 욕동을 쏘면은 또는 에로스 욕동을 쏘면은 이 대상이 되게 에로틱하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안에 있는 불안과 파괴 욕동을 이 대상한테 쏘면은 이 대상이 대단히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대상,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일단 욕동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내적 대상들이에요. 나쁜 파괴 욕동자 나쁜 대상. 오케이? 네. 그래. 편집 분열자리의 사람은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 정신도 가장 안전하게, 내 정신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는 생존술이, 최초의 생존술이 이거야. 인류의 발달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발달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최초로 이 세상에 자신의 안정성을 꾀하는 이게 소위 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는 좋음이 가득해 있고 요 안에는 나쁨이 가득해 있어. 이 상태로 나를 유지하면은 적어도 좋음을 지킬 수 있게 돼. 알았죠? 좋음이 있는 한 그래도 나는 뭔가 안심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 나쁜 파괴욕동을 안에 갖고 있으면 부담스럽겠죠? 네. 요건 죽음욕동이에요. 요 죽음욕동은 그 자아가 센 사람은 내 안에 분노가 많아요 하면서도 요 분노를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긍정적인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자아가 약한 사람은 내 안에 분노가 많아 하면 그때 이제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돼. 오케이? 자아 능력에 따라 달라. 근데 이거는 영하기에는 자아 능력이 약하잖아. 자기 욕동을 처리하는 능력도 약하고 외부 세계를 파악해갖고 이 욕동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능력이 약해요. 계산 능력도 약하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게 그 관건인데 이거를 주로 최초 양육자한테 대신 처리해 달라고 맡기게 돼 있어. 위임하게 돼 있어. 그래서 뭐 불안하고 뭐 이런 거를 최초 양육자 향해서 막 표출을 하지. 그러면 최초 양육자가 좋은 돌봄을 통해서 그 죽음 욕동을 자기가 대신 담아주고 소화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요게 그 기능을 잘 하면은 이제 여기 정신이 이 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초기에 엄마가 최초 양육자가 요 기능을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 그냥 여기서 굳어지게 돼, 이 구조가.